그 블러디 메리가 바로 좀 전에 초상화에서 봤던 엘자베스의 이복 언니, 바로 그 메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메리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이구. 어떠세요? 피의 메리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섬뜩한데요, 뭔가? 예.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어. 그쵸. 사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좀 최대한 미화해서 그려졌을 텐데도 뭔가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결의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메리가 여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메리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와 이혼하기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개신교거든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메리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할 일은 헨리 8세가 세운 영국 국교회를 다시 가톨릭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겠다. 메리가 한 4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그리고 한 300명 정도는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who have denied the authority of the one true Catholic Church and of His Holiness the Pope. 근데 화형이라는 게 상당히 보기에도 힘들고 처참한 그런 사형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갈 때 너무 보기 힘드니까 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화약 봉지 같은 거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터지면 좀 빨리 죽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잔인한 종교 탄압 방식 때문에 여왕의 이름 앞에 바로 블러디 메리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겠죠. 그래서 메리는 국교를 다시 가톨릭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견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감도 매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메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을 가톨릭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강력한 가톨릭 군주, 바로 스페인의 펠리페 2세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되게 뭔가 파이팅 있게 생기셨다. 또 어떤 게 느껴지세요? 권위, 약간. 권위. 권력. 네.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스페인 왕, 그것도 가톨릭 외국 왕과 결혼하면 권력이 자연스럽게 그런 외국 왕에게 넘어갈 것을 많은 신하들 그리고 국민들도 염려했었습니다. 심지어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메리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 기어이 11살 연하였던 펠리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군주 간의 결혼이니까 결혼 계약을 맺거든요. 펠리페는 이제 메리가 죽었을 경우 영국 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자손이에요.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계속해서 영국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결혼 계약에 들어갑니다.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피의 메리, 동생의 엘자베스 역시 그 공포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엘자베스의 가장 어두운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는 그 런던 탑, 그곳에 엘자베스를 가둔 게 바로 언니인 메리였습니다. 왜 가든? 왜 가뒀냐면 엘자베스는 헨리 8세가 어머니인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정적으로 국교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겠죠. 메리는 그것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펠리페랑 결혼할 때 영국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자베스가 그 반란에 개입됐다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결국 엘자베스가 런던 탑에 갇히게 된 것이었죠. 모함을 받았네요. 그냥 구속하려고 한 거였네요. 그렇죠. 이제 엘자베스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언니에게 계속해서 자기는 가톨릭 교인이고 이단자들을 혐오한다면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었죠. 저는 지금까지도 여왕 폐하의 백성이고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폐하의 백성은 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읍소를 하면서 이렇게 결국 살아남았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메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 그리고 메리가 갑자기 엘리자베스를 궁으로 초청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 이거 너무 뻔한데 꿈 깨져. 야, 너 다음 여왕 꿈 깨. 아, 보여주려고 이거를? 그치. 나 임신했다 어.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적법한 후계자가 태어나면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왕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메리의 임신이 가짜였다는 거죠. 어머. 뭐지? 뭐야? 왜 그래? 너무나 후계자를 원했던 메리가 상상 임신을 했던 거죠. 아, 진짜? 그래서 메리는 상상 임신을 했다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지고 심신이 매우 허약해졌겠죠. 그리고 계속 그 뒤로도 병에 걸리고 이렇게 골골거리다가 결국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왕위에 있던 내내 엘리자베스를 경계했던 메리였지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일주일 전에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왕이 될 가능성이 진짜 상당히 희박했었죠. 네. 공주에서 사생아로 또 제수로 신분이 변할 때마다 위기를 잘 넘겨내며 마침내 영제국 신화의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여왕의 대관식 예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종교. 확실히 또 종교가 느낌이 네, 십자가도 보이고 또 화려하네. 화려하고 네. 이때 엘리자베스 나이가 25살. 영국 여왕의 자리를 차지한 엘리자베스는 여러모로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인 헨리 8세 밑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었고 자기를 종교 때문에 감옥에 가던 언니 밑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본능적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엘리자베스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13살 무렵에 라틴어, 프랑스어로 책을 번역할 정도로 언어에 탁월한 감각을 가졌고 와. 실제로 6개 정도 외국어를 구사했는데 외국 대사를 만났을 경우 대부분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자리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통역가가 필요 없네요.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법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국어 책을 많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와, 번역을. 사실 청소년기부터 이제 60대에도 엘리자베스는 정말 왕성한 번역가였습니다. 보에티우스라는 고대 로마 철학자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작품을 60대에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성별이 내 특권을 약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성별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죠. 엘리자베스가 왕이 된 후 넘어야 할 산이 여왕이라는 성별 하나였을까요? 엘리자베스가 왕위와 함께 물려받은 건 종교 갈등과 불안한 경제로 혼란한 영국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한 신하는 엘리자베스 즉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국고는 고갈되었고 빚에 허덕였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 견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여왕에게는 힘센 친구도 거의 없었고 동맹을 도모할 만한 군주도 없었다. 힘들었네. 상황이 안 좋았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여러모로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왕이 되고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분야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헨리 8세의 종교 개혁과 피해 메리의 잔인한 박해로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 간의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종교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내죠. 기본적으로 개신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지만 아직 가톨릭이 익숙했던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배려해 가톨릭 의식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죠. 그래도 다른 편을 심하게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이 예민해진 종교 문제를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죠. 잘 포용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영국의 큰 문제는 엘리자베스가 즉위했을 때쯤에 영국 물가는 몇 배나 폭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물질이 섞인 주화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물질이 섞인 화폐를 가져오면 실제 가치에 해당되는 새 화폐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 결과 70만 파운드, 이런 액수의 돈을 악화를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끊임없이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무기 제조, 보석 세공, 그리고 의류 제작 같은 분야가 발달하게 되었고 석탄 같은 자원의 개발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일 때문에 영국 국회가 특별히 청원까지 합니다. 청원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왕이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 하루빨리 부군을 얻어 남자에게나 어울리는 이 노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시 사람들이 여자 여왕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엘리자베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에게는 이미 잉글랜드라는 남편이 있다. 내게는 자식이 없지만 그대들 모두가 내 자식이고 인척이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당찬 포부와 함께 결과적으로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처녀 여왕으로 남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사실 엘리자베스는 그 처녀 여왕 이미지를 통치를 강화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면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 처녀 여왕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초상화, 그림이었죠. 그럼 엘리자베스 초상화들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이제 불사조 초상화라는 건데요. 이 펜던트 속에 이 불사조가 있습니다. 그 불사조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죽지 않는 새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왕조 그런 걸 뜻하는 그런 메타포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단비 초상화라는 건데요. 단비 또한 정결함, 순백과 순결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엘리자베스가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일단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바구니인가 뭐야? 바구니예요? 모자예요? 뭐지? 이거는 좀 그림으로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건 채예요, 채. 채. 네. 그러면 이 채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채는 뭐 거르는 데 쓰는 거잖아요. 네. 뭘 거르는 거지? 뭘 거르는 것. 거른다는 게 좀 주는 의미, 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답. 저기 채인데 네. 아무것도 못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를 뭐 통과할 통할 수가 못한다. 없다. 정답. 와.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처녀 성에 대한 상징이라고 많이 해석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좀 얘기가 있어요. 고대 로마에 투치아라는 신녀가 있었는데 그 신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모함을 받게 된 거예요. 가서 테베강에서 저 채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베스타 신전까지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 채는 처녀가 가진 신비로운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군주의 분별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엘자베스에겐 꼭 필요한 상징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 의미를 뒀네요. 본인이 그 이미지를 잘 이용을 한 거네요. 하지만 유럽 최고의 신부인 여왕을 남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엘자베스가 자기는 처녀로 살겠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하지만 내노라 하는 남자들이 여왕에게 구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스페인의 왕, 신성노마 제국의 대공들, 스웨덴 국왕, 오스트리아의 대공, 그리고 이반 뇌제라고 러시아의 짜르까지 듣기만 해도 쟁쟁하죠. 하지만 엘자베스는 결혼을 조건으로 외교를 진행하면서 영국을 보호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이 결혼 문제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엘자베스가 즉위한 뒤 이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누가 1번으로 엘자베스에게 청혼을 했을까요? 펠리페 2세였죠. 맞습니다. 펠리피스 기억나시죠? 네. 근데 펠리피스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메리 남편. 예, 메리 남편, 즉 자기 형부예요. 어머, 그 이 청혼에 엘자베스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약간 할 듯 말 듯 밀당했을 것 같아요. 밀당의 기질을 보이죠. 밀당을 해? 사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애매한 태도는 다른 신랑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랑도 결혼 협상을 하거든요. 프랑스 왕자 2명이랑 10년간 결혼 협상을 질질질 끕니다. 와, 10년간. 프랑스와 10년을 이 문제를 끌었는데 동맹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을 했는데 이것은 스페인에게 상당히 외교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겠죠. 엘자베스는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정치에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갔고 혼란스러웠던 영국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단하다. 음.